지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뭔가를 벌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계속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어떻게든 좀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 지금 이제 많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소송들 안에 잡힌 물고기들을 따듬먹고 살고 있죠. 공사비 증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5억 분담금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 8억 되고 10억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는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엄청난 선동으로 부추기는 거죠. 사기판입니다. 사기판. 유튜버나 교수놈들이 전부 다 뒤에서 부추겼죠.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사기판에 안 들어간 것만으로도 천원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재건축 도장 찍으라고 해놓고 찍으면 그때부터 잡힌 물고기 되는 거죠. 분신을 하든 자살을 하든 언론에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 건설사들도 공사비 증액을 하든지 말든지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서 그들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또한 정부도 공동 사기범입니다. 그런 것들 다 풀어주고 다 내버려뒀죠. 그냥 건설사들 뜯어먹고 헤쳐먹고 저기 뭡니까? 뇌물 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공사비 증액하는 걸 그냥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내버려뒀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사기와 조작이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앞으로요, 집값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친듯이 올랐는데 더욱더 결정적인 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요, 디플레이션의 현금 가치가 늘어나고 있고 역사상 최대 경매 물량이 나오는 중입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죠. 서울의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한국은 이 직장인들의 퇴직금이 한 3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일본이나 대만은 1억이고 미국은 2억인데요. 전부 다 중도금, 퇴직금 중도로 빚 갚는 아파트 사는데 대출로 다 이제 용해버려 놓으니까 이 퇴직금이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든 유가든 부채든 전부 다 심각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난린데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한국의 5060들 자영업자 대출이 737조. 그냥 파산이죠. 근데 그 파산도 할 수 있게 냅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파산도 안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극빈적 전략입니다. 핵폭탄급 위기가 터지는 거죠. 그들은요, 가정이 해체가 되고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꽤 우려스러운 겁니다. 200만 명 50대 60대가 737조를 빌렸는데 그들 중에 100만 명이 파산 확정이랍니다. 서글프게도 5060들이 호구가 된 거죠. 강제로 이제 성실해지는 거죠. 죽을 때까지 빚만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자영업자 5060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고 좀 더 메뉴 개발에 집중하고 더 신경 쓰면 영업시간 늘리면 수익이 늘어나서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주변 환경이 전부 다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 자영업자 한두 명이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이미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조금만 둘러봐도 너무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신용카드 대란 이상으로 소비 절벽입니다.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당연해져 버렸죠. 이게 현실인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 사방에 CCTV 다 붙여놓고 교통범칙금 부과하고 돈 뜯으려고 아마 난리일 겁니다. 왜? 정부도 돈이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내리려고 분위기 잡고 있고 그냥 미친 개놈 자식들인 거죠. 앞으로 더욱더 나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을 믿지 않아야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믿지 마라.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멀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 고정소득이 권력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앞으로요 더욱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나라 꼴이 개판이 될 거고, 성매매가 창궐할 거고, 각종 사기와 이 생계형 범죄도 늘어날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나라 꼴이 개판이 되고 있는 건 뭡니까?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이죠. 그게 빨리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다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뭐 반중인이 반공인 이런 얘기하는 것 또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최대 흑자 교역국이 중국입니다. 이때까지 IMF 이후에 리만 사태 이후에 한국이 중국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말만 반공이라고 떠들어댔던 신세계 정용진, 그놈이 대한민국의 지마켓을요, 중국에다가 한국의 고객 정보를 고스란히 갖다 바쳤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기득권들, 가진 자들, 재벌가 족벌가들에게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이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경제가 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망가지고 있는 거죠. 반공, 반중, 반미, 친미 뭐 이런 되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많은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안전하게 살아가고 언제나 잘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어려움이 없을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실리적으로 집중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이 선동하고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갈라치기 하는 그런 데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경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요, 군대 안 가는 남성, 결혼하고 출산하지 않는 여성, 그들의 세금도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해보는데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데 남자 여자가 따로 없고 뭐 지역이 따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가 휘둘리지 않게끔 안전하게 흘러가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가 되고 되게 힘들어지는 시기가 지금이죠. 반공 반중 좋아하고 뭐 이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안전하게 살아갈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대형 가전 구매도 없고 외식도 없고 이 국내 여행도 되게 줄어들고 정말 이런 상황들이 아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부하내동하지 않고 내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가족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치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남들이 하는 말에 선동돼서 휘둘려서 따라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고 현명하게 살 각오를 해야, 그래야 나와 가족이 지켜진다는 거.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제2의 IMF가 이미 시작됐고 양털 깎기에 그 먹잇감이 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우려,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 붕괴, 부동산 시장 침체,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다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뭘 해야 될지 잘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